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64명이 발생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5시 현재 6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14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2일 44명, 지난 13일에 55명에 이어 이틀 만에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으로 지역 내 확산이 이루어지고 10대와 20대가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4단계 기준인 27명을 넘어섬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전까지 4명,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되며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함께 노래 연습장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며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행사는 전면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하루 누적 인원 49명까지만 허용되고 종교시설인 좌석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어제는 76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제주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지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국 선열이 적지 않은데요. 공적을 증빙할 사료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벌인 오화국 선생의 딸들.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아버지 오화국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영철 선생님께 한없이 고맙고 우리 조카 해봅시다. 이모 해보자 하면서 한 게 고맙고. 오화국 선생은 지난 1931년 제주 농업고등학교 재학 시절 조선인 학생차별에 일본인 교장의 관사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년 동안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1947년 3.1운동 기념식 발파 사건 이후 반발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주 4.3에 휘말리면서 항일운동의 공적은 90년의 세월 동안 감춰야만 했습니다.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그런 외양선 타는지도 못했어요. 직장도 못했을게. 예. 하지만 딸들은 흥사단의 도움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아버지 오화국 선생의 판결문을 찾아내 지난 7월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경우에는 독립운동한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라는 회신이 먼저 옵니다. 약 한 달 내로. 지금처럼 언제쯤에 할 것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매우 긍정적인 뜻입니다. 하지만 20년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31년 일본에서 비행학교에 재학하던 중 일본 항공기를 몰아 중국 상해로 탈출해 중국의 육군 항공학교에서 독립군 교육에 힘쓴 임도현 선생. 3년 뒤 상해에서 붙잡혀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는 판결문을 조카 임정범 씨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지만 심사는 보류됐습니다. 그럼 답을 안 합니다. 그 답을 해줘야 진짜 수험생이면은 그걸 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완을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제주 지역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한 인원은 모두 33명. 하지만 이 가운데 단 1명만 포상을 받았습니다. 공적을 증빙할 기록을 후손들이 직접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역사가나 관련 단체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이지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던 겁니까? 저 임무는 정말 다 했다. 돌아가신 분한테도 떳떳하게 뵐 수 있지 않느냐. 반세기를 넘어 어느덧 76년을 맞은 광복. 잊혀져가는 선조들의 희생을 다시 일깨우는 유공자 발굴과 선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강평국 애국지사의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은 어제 오후 제주시 1도 1동 강평국 지사 생가터에 지사를 기리는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신성여학교를 졸업한 강평국 지사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소녀결사대를 결성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매진하다가 1933년 33살을 일기로 운명했고 지난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서운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바뀐 제주시 한경면 예술고 산양에서 입주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서예와 미술을 접목해 작품 활동을 하는 양상철 초대전과 제주도 사진대전 수상작품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에 쌓여있는 나뭇가지와 빈 소라 껍데기, 폐어구 등이 서로 엮이고 매달리면서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옹기를 만들던 제주의 흙과 송이, 돌을 소재로 삶과 죽음, 미래를 나타내는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산책에 나선 남자와 강아지의 표정이 익살스럽습니다. 평면에 스케치를 한 뒤 석고와 한지, 철 등을 이용해 입체화시킨 작품입니다. 드로잉과 조각의 특색을 살려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보다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로잉이 그대로 평면을 유지하면서 조각으로서 다시 직립할 수 있는 평면을 만들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각도 아닌 그렇고 회화도 아닌 느낌으로 가려고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곶자왈 산양 입주 작가들의 프리뷰 전시에 이어 오는 10월에 오픈 스튜디오, 11월에는 산양연회란 이름으로 결과 보고 전시회가 열립니다. 서예와 회화를 접목시켜 융합 서예술가라고 불리는 양상철 작가는 제주에 살다라는 주제로 김만덕 기념관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아낌없이 보듬었던 김만덕의 정신과 상통하는 작품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함께 들고 오는 할머니와 손자들의 기쁨에 찬 표정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올해 제주도 사진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강윤방 씨의 작품을 비롯한 입상작 57점과 추천작가 7명의 작품 등 사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문예회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과 정정을 위한 실무 TF를 이달 말부터 운영합니다. 실무 TF팀은 제주도와 변호사, 4.3 유족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4.3 당시 부모가 사망해 친척의 호적에 등재된 경우와 희생자의 후손이 없어 족보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 등을 정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유족들의 의견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보완 입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충주와 청주에서 전담병동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인들의 의료 환경에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전국적으로 건강검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몰려드는 확진 환자의 의료 인력마저 부족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예방접종, 선별진료까지 하루 수백 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충주의료원.
6개 병동 가운데 4개 병동 123병상을 코로나19 전담으로 전환하고 기존 의료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몰려드는 환자의 123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 매일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환자를 받으며 병상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증 환자를 위해 최소한의 2개 병동은 남긴 상태로 종합건강검진 같은 예방 업무에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4천 건의 검진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차질을 빚더니 올해도 전체 수요의 절반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검진 등 남은 수요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모두 몰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기업의 종합건강검진 등의 대규모 예약을 비롯해 외래 검사도 당장 지금 예약해도 올해 안에 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담당할 소화기 내과 교수 2명이 몇 년 전 나간 뒤 충원하지 못했는데 남은 2명이 검진과 외래를 병행하고 있고 현재 시설로는 의료진을 확충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건국대 법인이 충주 글로컬 캠퍼스에서 의대를 인가받고 지난 10수년간 서울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편법 운영하며 지역의 의료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저희 대학병원의 그 교수들을 교원 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왔다가 교수 발령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이 대도시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북. 특히 충주는 분당 등 수도권 병원으로 한 해 평균 수만 명이 다녀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 전염병이 도는 비상 상황에서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상어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서 길이 3m, 둘레 1.6m가량의 상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혼획된 상어는 성질이 난폭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상아리. 이 청상아리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동해와 강릉, 속초 등 강원 동해안에서 3마리가 잡혔습니다. 지난 4일에는 강릉 소돌항 앞바다에서 길이 2.5m의 악상어 한 마리가 혼획됐습니다.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지만 성질이 온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상어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강원 동해안에서 6마리가 잡혔습니다. 이 밖에 공격성이 강한 다른 상어도 강원 동해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화 조수로 알려진 식인상어 백상아리는 지난 1998년 양양에서 혼획된 이후 삼척, 동해, 고성 등에서 최근까지 9마리나 발견됐습니다. 보트와 사람을 공격하는 청세리 상어도 지난 2013년 14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상어는 보통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서 먹잇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이동하지만 최근에는 동해안에서도 발견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영향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아래쪽에 상어는 온대 지역에서 살지만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바다에 많이 살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해경은 상어가 발견된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어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바위나 바닥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말고 소리를 지르거나 첨벙거리는 등 상어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여 년간 국내에서는 6명이 상어에 물려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제주에 먹구름이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 지역은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제주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밤사이 제주도 해상에서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동부를 중심으로 3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점차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만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오후부터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산간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고요.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28도, 동부 지역 27도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면서 아침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그 밖에 해상에서도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맑은 하늘을 보긴 조금 어렵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지난달까지 도내 가정집 135곳을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을 초과한 5곳 가운데 4곳은 물탱크에 침전물이 누적돼 녹조류 등이 발생하면서 수돗물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하수도 본부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환경 기준 등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 양돈 농가가 줄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양돈장은 지난 2011년 219개 농가에서 올해 184개 농가로 35개 농가가 폐업하거나 다른 양돈장과 합병됐습니다. 사육두 수는 2011년 35만 8천 마리에서 42만 2천 마리로 18% 증가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양돈장이 분뇨 처리와 악취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면서 규모를 늘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탐방 예약제 등의 여파로 한라산 탐방객이 줄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라산을 찾은 등반객은 35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1%, 재작년보다는 27.6% 감소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등반객은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등반로별로 보면 성판악이 13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실 10만 1,700여 명, 어리목 6만 1,200명 등입니다. 제주 노선에도 국제관광비행 항공기가 운항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여행과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김해와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오는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다른 나라 영공까지 비행하는 동안 면세 쇼핑을 한 뒤 제주에 도착해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만 허용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